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 맞이하는 일상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뭐 긴 연휴가 아니었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휴 기간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휴 동안 쌓인 피로도 이번 한 주간 다 풀어서 정상 궤도에 오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건강 상담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말씀 준비하신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저기 추석 연휴잖아, 네.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근무를 다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오전 근무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연휴라는 그런 기분으로 네. 일단은 환자분들 자체가 좀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또 연휴 동안 진찰을 어디서 받지 이렇게 걱정했던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여기가 있구나. 네.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연휴죠. 그렇군요. 네, 그냥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 그럼요. 네. 사실은 내가 쉬어야 되고 싶지만 네. 남이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모습 가지는구나. 네. 나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세종이라는 지역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가운데 있잖아, 그죠? 그렇죠. 가운데 있어서 전에 그 수도권에 탈을 때 네. 항상 쫓기거든요, 뭔가. 그렇죠. 거리, 시간, 네. 그죠? 약속, 뭐 이런 거에 쫓기는데. 걷는 속도가 한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세종은 뭐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그죠? 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싶으면은 뭐 네. 하루를 잡아야 되는 것도 뭐 한두 시간이면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세종은 또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약간 서울 느낌으로 네. 많이 도시가 비어 있는 그런 네네.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묘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저는 한 2-30분이면 가거든요. 아, 그래요. 지역이 더욱 풍성하고 또 왕래하신 분들 뭐 아직까지 연휴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안전운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 좋은 그렇습니다. 추억들 많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50대 중반 남성이 딱히 어떻게 집어서 어떤 질병이다 하기는 애매했는데요. 늦은 오후만 되면은 무력해지고 퇴근 후에 잠부터 오고 식사보다는 잠이 더 빠르다는 잠이 더 고프다는 말씀하셨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식은땀 나는 거 의욕 같은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난주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상선에서 그 조절하는 기능이 바빠지고 항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셨었거든요. 좀 이어서 네.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또 특별히 오늘은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그 특징적인 증상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식욕 저하, 네, 그다음에 뭐 눕고 싶은 피로가 기운이 떨어지고, 네, 피로감, 그죠? 네, 식은땀도 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수족도 차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분들도 이건 뭐 흔한 증상들이잖아, 그죠? 그렇죠. 일반 의욕이 없어지고, 50대 중후반 되면은 네. 좀 목표 의식도 많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의식, 사람의 그 기운도 좀 떨어지고 네. 엄청나게 이제 30-40대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피디님은 그런 목표 의식이 지금 왕성하시겠네요, 현재. 저요. 네. 지금은 맥스입니다. 최대로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그러면 고민 중이죠. 네. 본인 이제 국문학과 네, 시잖아요, 저는 그죠? 국어국문학과. 그러면은 그쪽으로 연관돼서 네. 아직도 네,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세종이 뭐 한글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한글이 네. 처음 방송부터 저 뭐 두서없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네. 한글의 그 저력이라는 게 네. 빙산의 일각 말 그대로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더 이제 밝혀지고 그렇죠. 네, 자랑해야 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 티베트어나 뭐 네. 저 미얀마어나 이런 좀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어순도 그렇고 글자 형태도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대로 그림 그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놀라운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한 그렇죠. 충분한 말입니다. 이제 뭐 한글날도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세종시는 사실 한글의 날도 기념해야 되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의 어떤 축제날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네. 네. 그래서 네. 저기 지난번에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50대 중반 남성분인데 네. 집에 퇴근하시면은 뭐 밥 먹을 그 의욕도 없이 네. 그냥 잠만 자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식은땀이 자주 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발도 차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근데 네. 남자분들이 손발 찬 거 많이 보셨나요? 별로 남자분들은 그죠? 보통 여성분들이 손발이 좀 찬 편이죠, 그죠? 손발 찬 경우가 많죠. 혈액 순환이 좀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네. 음식에 4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은땀, 네. 식은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화병에 대한 설명 겸해서 이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제 방송이 이제 중단됐거든요. 네. 방송이 중단된 게 아니고 이제 네. 마무리가 됐던 거죠. 어쨌든 그 질문하신 분 그 답을 네. 그래도 또 어렵게 질문하셨는데 또 네. 답을 또 다 드려야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갑상선 그 항진증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 가만히 있어도 네. 아니면은 가볍게 움직여도 운동을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그러죠. 아, 조금만 움직여도요. 네. 이제 이게 뭐 의학용어로 말하면 뭐 부정맥, 그 맥이 좀 빨라진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관에서 그러니까 소화기관 쪽에서는 장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좀 풀어진다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설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배도 자주 고프게 느껴지고 네. 여자분들 같으면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생리가 이제 이상이 오겠죠. 생리가 좀 중단된다든지, 네네. 그렇죠. 월경 양이 좀 뭐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양의 변화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손발의 힘이 떨어지죠. 네. 손발의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게 악화되기도 하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그 내면이잖아, 그죠? 가장 깊숙한 곳이잖아. 그렇죠. 뼛속이니까 거기까지 뭔가 에너지를 뽑아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네. 내가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서 그렇게 자꾸 끌고 가든지 네.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항진증 있는 분들 치료를 보면은 대개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네. 초기 증상이겠죠, 그죠? 조금 이제 심한 분들은 뭐 한 1-2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여기 갑상선 항진증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조금 아니죠, 그죠? 네. 조금 증상이 좀 같죠. 다르죠. 조금 네. 다르죠.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으로 한번 가보면 네. 갑상선 저하증이 이제 본래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되게 이제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네. 그 기능이 이번에는 이제 떨어지는 거야. 아, 반대로 그렇죠. 너무 수술을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허리 디스크 수술도
신경 증상이 이제 항진됐으니까 네. 걔네들 이제 잘라냈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재발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그 순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현상적인 것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 네. 수술도 그냥 잘라내. 그 부분만 잘라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온도 조절하는 그 관문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 밸브를 그냥 어떻게 보면 없애놓는 거죠. 없애다 보니까 좀 몸이 원래 기능을 찾기가 힘드니까 네. 수술 받고 나서 되게 뭐 신지로이드 같은 그런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네.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을 또 복용하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갑상선 항진증 설명드릴 때 열은 발생하지만 네. 열에 항상 물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네. 그리고 물 흐름이 빨라지는 거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갑상선 저하증은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늦춰지는 거죠. 늦춰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쉰 목소리가 나거나 네. 추위를 잘 타게 되고 열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물도 공급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물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땀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땀을 잘 안 흘린다는 얘기죠. 대신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이제 정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증 있는 분들은 이제 붓거든요. 붓고 그러다 보면 뭐 그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제 부어 있고 근육 같은 게 이제 뭉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팔다리가 이제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저리고 네. 그럴 수 있고 거꾸로 갑상선 항진증에서는 대개 이제 설사 기능 같은 게 온다고 치면은 갑상선 저하증 있는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올 수가 있죠. 그렇군요. 변비가. 그러니까 변비도 꼭 내 몸에 뭐 물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이 많아서 네. 이렇게 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군요.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에서 이제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갑상선 저하증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갑상선 저하증일 가능성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분의 증상을 이제 설명하려고 네. 워낙 이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갑상선이라는 그 우리 몸의 그 불과 물의 그 순환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센서 관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항진증과 저하증의 증상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도 힌트는 좀 됐을 겁니다. 힌트는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식은땀을 이제 흘린다는 거는 그 열이 많아서 흘리는 땀은 아닌 것 같죠. 네. 그죠? 그렇죠. 손발이 차갑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저하증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또 그 오히려 땀이 있다 그랬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흘릴 땀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갑상선 저하증은 흘릴 땀이 이제 없다는 얘기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병에 그 뭐 위중하게 이렇게 들어간 상태는 아니란 얘기죠. 네. 뭐 위중한 정도였으면 벌써 어디선가
어느 병원에선가 이렇게 걸러줬겠죠, 그죠? 네. 이제 뭐 아니면 진단을 받았거나.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남자분들한테서 이제 보기 드문 손발이 찬 예.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보충을 하고 오늘 그 설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지에 대해서 근데 PD님은 저기 손발이 따뜻하다 그러셨죠? 네, 저는 따뜻한 편입니다. 그 우리 의사들이나 의료인들도 사실 손발이 따뜻한 분들이 좀 환자들 진찰하는데 네. 더 친숙하다나? 제가 만났던 한의사 선생님들은 손은 다 대부분 따뜻했던 것 같은데 차신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그 온열동물이잖아, 그죠? 그렇죠. 온열동물이고 그 태로 이어지는 그 태라는 게 그 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정을 뜻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할 때 따뜻하면 아무래면 그거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내 손발이 찬데 네. 이걸 내가 뭐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뭐 전에 보면 손핫팩 이런 것도 나오고 했잖아요. 핫팩 있었죠. 네. 네. 손핫팩. 겨울에 이제 핫팩 많이 들고 다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남자들이 그 여성분한테 손발이 차시군요 그러면은 뭐 저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그러면 요새 영화에는 그런 거 없고 네. 보면은 옛날 영화 있죠. 네네. 뭐 신상욱 씨, 최은희 씨 그 시대.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스크린에서 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차가워서 네. 마음이 따뜻해서 손발은 차가울 수 있다고요. 네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손발 차가운 거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네. 그 내 생각이나 이런 게 네.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내 속 깊숙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도 사실은 피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깊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런가요? 생각을 할 때 피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하려면 피가 있어야죠. 네. 그럼요. 혈액순환이 네. 돼야죠. 네. 우리 몸은 다 혈액순환이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도 네. 이거 단지 그 렌즈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눈은 있는데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피가 가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손도 이렇게 주먹을 꽉 쥐려면은 네. 피가 가야 주먹을 쥘 수 있죠. 그렇죠. 죽은 사람들도 다 근육이 있고 뼈가 있는데 네. 주먹을 쥘 수는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듣는 것도 네.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돼야 들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진짜 한의학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사지가 그 손발이 차다 못해 네. 하얗게 되잖아. 그죠? 그렇죠. 하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피가 따뜻하지가 않나요? 피가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네. 피 색깔이 붉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우리가 네. 겉에서 볼 때는 그죠? 그렇죠. 피가 안 가니까 색깔이 옅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발이 찰 때 상황이 뭐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네. 우리 왜 저 뭐 간담이 서늘해진다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 느낌? 그렇죠. 네. 간담이 서늘해진다 할 때 간담만 서늘해지는 게 아니라 손발도 오그라진다 그러죠. 네, 네. 그 오그라질 때 피가 못 가는 거죠. 근데 피가 왜 아까 못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냐면은 심장이나 간이나 담이나 이쪽에서 네. 긴장을 확 해버리니까 피를 확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밖으로 못 빠져나가겠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놀란 상황이 되면 심장이 철렁한다 그러잖아. 네, 네. 그죠? 심장이 철렁하면은 심장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일을 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그 피를 네. 우리 몸에 사지에 제대로 못 보내겠죠. 네. 가끔가다 롤러코스터도 타고 바이킹 같은 거 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심장이 철렁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에 질리는데 그 건강엔 별로 안 좋겠네요. 건강에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아, 반대로요. 심장을 네.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선수들 네. 보면 왜 나중에 오히려 막 근육 관절 질환 뭐 해갖고 막 고생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과도하게 쓰잖아, 그죠? 과도하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기 헬스 그 선수들 있죠. 트레이너들, 네, 헬스 선수들도 네. 보면은 오히려 심장마비로도 많이들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명 그 헬스 그 트레이너라고 하면 트레이너 네, 그런 네. 분들도 그런 분들 과도하게 그렇죠. 자신의 한계까지 막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마라톤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네. 그러면 심폐기능 이런 게 음. 굉장히 좋을 거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그 자기만의 그 생체 리듬, 네. 리듬에서 자꾸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간담이 서늘해지고 뭐 심장이 철렁거리고 네. 이러면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얘네들 기능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만약 사회적으로 저기 뭐 스트레스를 네. 받고 그러면은 점점점 손발이 이렇게 차지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손발 말고 피부로 말하면은 소름이 끼치다. 네. 그죠? 그때 소름이 끼칠 때 소름이 이렇게 막 돋잖아. 네. 요새는 소름 돋는 일이 별로 없죠. 소름 돋는 일이요? 소름 뭐, 돋을 시간도 없고. 엄청 좋은 감동을 받았을 때도 네. 소름 돋기도 하고 네. 어떤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이런 네. 때도 이제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은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있으세요? 네. 그 전에 보면 그 음악 있잖아요, 음악. 네, 음악 들을 때. 음악 그렇죠. 들을 때 소름이 만약에 3번 끼쳤다 그러면은 네. 그건 대단한 음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좀 감동을 잘 받는 편인가 봐요. 편이에요? 그러면요. 네. 뭐 한 수십 번. 좋은 음악 들으면은 네. 네.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듣게 되면은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음악을 주로 어느 쪽으로 들으시나요? 저요. 네. 뭐 다양하게 듣긴 하는데 다양하게. 클래식도 좋아하고요. 네.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팝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제일 잘 듣는 건 이제 팝 음악이겠죠. 네. 제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네. 때 그 우리 음악 선생님이 네. 아주 의욕적이신 분이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마 연대 음악학과나 성악과인가 음악학과가 뭐 무슨 과를 나왔는데 네. 그 화성법, 대입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구나. 고등학교 때 다 듣는 거고.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네. 중학교 때도 어. 교육을 해주시죠. 음악 선생님께서. 저는 뭐 그때 촌놈이었으니까 이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화성법, 대입법을 가르치시더라고. 네. 칠판에서 그때는 칠판이었잖아, 그죠? 네, 칠판 네. 쫙 하면서 그 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붙여가면서 네. 가르치시는데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래야 작곡도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뭐지? 그래서 야,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때부터 뭐 그 소위 말하는 네. 클래식인가요? 맞나요? 클래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교육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갖고 저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음악에 대해서 조금 뭔가 생기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달인가 3달인가 지났는데 네. 그분이 그 저거 뭐죠? 강제 퇴직당하셨어요. 아이고, 왜 갑자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다니실 때 네. 그 학생 운동권이셨대요. 아.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런 게 허용이 많이 안 됐죠. 조금 네. 좀 있었거든요. 네.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그 후배분이 오셨는데 네. 그분은 전공이 뭐라 해더라 플룻인가? 플룻이요. 관악기. 플룻인데. 네. 근데
피아노는 이렇게 보니까 뭐 교과 정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네. 그래갖고 제 그 클래식 음악 인생도 사실 선생님의 영향이 크죠. 네. 나 그다음에 뭐 주로 뭐 대중음악. 네. 그때 막 대중음악 이런 게 한참 막 이제 시작될 때였거든요. 뭐 팝이라 그러나? 네. 시작될 때인데. 그래갖고 나중에 대학교나 들어가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클래식적으로는 그거야. 문외한이 되셨군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클래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 참 아쉽네요. 네. 그 선생님 계속 계셨으면은 그 선생님 생각 많이 납니다. 영감을 진짜.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네. 진짜 참 스승님이셨는데. 스승님이셨는데 좀 아쉽죠. 그 사춘기 때 또 그죠? 깜짝 놀라셨겠네요.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보면은 이분은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제 심장이라는 그 오장육부가 나왔잖아, 그죠? 네. 심장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갑상선 말씀을 이제 미리 드리고 한 거는 뭐냐면 비위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갑상선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비위 기능과 그 뇌하고의 그런 중간 관문이 관문 중에 하나겠죠. 관문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화병과 우울증을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화병은 내 몸에 어떤 저항력, 저항감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다 포기가 되면은 이제 빠지는 게 우울증인 거죠. 우울증. 그리고 그 사이, 그러니까 화병과 우울증 사이가 저는 약간 공황장애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저항도 하고 포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공황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죠. 오장의 중심이고 비위 같은 경우는 그 오장육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보면은 팔다리의 중심은 비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팔다리가 이제 차다고 했을 때는 이분은 어떤 그 심장을 말씀드릴 때 어떤 공포스러운 거, 두려운 거, 불안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비위는 주로 복잡한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빠를 겁니다. 복잡한 생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갈등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비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랐느냐, 살이 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그 마르신 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비위 기능을 좀 강화하시고 심장을 좀 보호하는 그런 아마 약을 드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거 잘 하시고 그리고 제 방송을 앞에서부터 쭉 보시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그 해법이 여기저기 이제 산계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네. 찾아보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세종 FM 채널 들어오셔서 방송 후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